이제 레벨 3 이어갑니다. 자, 레벨 3 1번 문제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똑같은 함수를 두 번 통과하는 합성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똑같은 함수를 두 번 통과했을 때 치역이라는 측면에서 합성 함수의 치역이 있잖아요. 합성 함수의 치역은요, 이 원래 함수 치역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 2, 3, 4, 5가 있고 여기가 1, 2, 3, 4, 5가 있다 이거야.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럼 여기 1, 2, 3, 4, 5가 있을 텐데, 자 지금 보면 이 1하고 2하고 3은 이놈들한테 모두 화살표를 받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1, 2, 3도 어찌됐건 요 1, 2, 3으로 화살표를 날려야 된다는 거 이해가요? F의 모든 인원들이 다 얘들한테 화살표 날리잖아. 그럼 뒤에 있는 F도 얘랑 똑같은 F야. 그러니까 얘들도 어찌됐건 요 놈으로 화살표를 날려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항상 합성함수의 치역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거쳐서 여기 오는 놈만 치역이 되잖아. 그 말은 결국은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 있잖아요. 요것들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뭐 요 전부 요렇게 한다 치면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인 거잖아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죠. 1은 1로 가야 되고 2는 어디로 가야 되나 2로 가야 되고 3은 2로 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결국은 1, 2가 되잖아요. 1, 2가 되니까 1, 2는 1, 2, 3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결국은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홀수, 다시요, 합성함수의 치역 원소 중 홀수의 개수는 3개다. 이 말이 합성함수의 치역 개수가 3개란 말이 아닙니다. 치역은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홀수는 반드시 3개만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런데 이 문제를 아까 좀 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똑같은 걸 두 번 통과할 때 합성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의 부분 집합이다, 이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합성함수 치역을 다루기 전에 이 F 있잖아.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 개수가 몇 개인지로 분류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치역은 그거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갈 거라고.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쭉 문제가 쭉 가는데요.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란 말이 이걸 전체로 뭐라고 해요? 합성함수의 치역 원소 중 홀수 개수가 3개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정확하게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다. 이 말은 요거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분자에 올라갈 놈은 원소 중 홀수 개수가 3개인데 원소 개수도 3개가 돼. 그럼 홀수 3개만 선택받는 경우가 분자에 올라가야 된다고. 자, 다시 이놈을 전체로 보고 분자에 요놈을 올려야 되잖아. 근데 분자에 올리는 개수는 항상 분모를 만족하는 놈 중에 올리는 거야. 분모가 뭐라 했어? 치역 중에 홀수 개수가 3개인데 분자는 치역 개수 자체가 또 3개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홀수 3개가 딱 선택받는 경우가 분자에 올라가야지. 되나?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걸 해석하기 전에 F 원래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이 몇 개인지로 분류해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 지금 EF의 공역이 5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치역이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먼저 통과하는 함수 F의 치역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를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4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치역이 5개인데 그 중에 홀수 개수가 3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 어차피 5개 다 되면 홀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 안에 홀수 3개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놈의 부분 집합이 치역의 합성함수의 치역이 된다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F의 치역 자체가 1, 3, 5가 돼야 돼. 단 거 안 돼? 다른 건 안 된다고. 왜? 합성함수의 치역 중에 홀수가 3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원래 통과하는 이 함수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의 부분 집합 자체가 또 홀수 3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밖에 안 되지, 원래 함수. 자, 이제 요거 4개가 돼야 되면 요 4개 안에 합성함수의 치역 홀수 3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 2, 3,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4, 3, 5가 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거 두 개 별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요때는 곱하기 2를 딱 써놓고 갑시다. 1, 2, 3, 5. 자, 그럼 먼저 요거부터 처리를 해보면, 야, 여기 그냥 원래 함수가 치역이 5개 돼야 된다는 말은, 여기는 이 5개가 1대1 대응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5개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놈도 5개를 화살표를 다 쏠 거니까 결국은 합성함수의 치역도 이거 5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다시 원래 함수의 1대1 대응으로 가면 여기서도 1대1 대응으로 갈 거니까 합성함수의 치역도 그냥 이거 5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5개 안에는 홀수가 3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에 속하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5팩토리얼인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나눠주면 여기서도 하나하나가 갈 거니까 결국 합성함수의 치역이 이거 전체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 홀수가 3개 들어가 있잖아요. 분모에 가야 되는 거 맞죠? 자, 이거는 이렇게 끝나고요. 자, F의 치역이 3개다라는 말은 이거죠. 여기 있는 놈들이 어찌됐건 1, 3, 5로만 화살표를 쏴서 그 다음에 1하고 3하고 5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여기 화살표 받은 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치역의 부분집합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돼야 돼. 근데 잘 봐. 합성함수의 치역에 홀수가 3개 있어야 된다며. 그럼 이 3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 3개 있는 부분집합은 이거 자기 자신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세 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 3개 포함하고 있는 걸 이거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말은 합성함수의 치역도 1, 3, 5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랬을 때 함수 F를 결정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전부 얘들한테 화살표를 쏘면 어찌됐건 1, 3, 5조차도 1, 3, 5로 써야 된다. 여기는 1, 3, 5조차도 얘들한테 써야 된다. 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놈도 얘들은 무조건 얘들한테 써야 돼. 네? 그러니까 1, 4, 5가 1, 3, 5의 화살표를 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자, 그럼 3팩토리얼 해놓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갔다 치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함수는 자동 결정이 되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있지. 1하고 3하고 5는 운명이 결정됐지만 2하고 4도 결정을 해줘야 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자, 2, 4도 1, 3, 5로만 써야 돼요. 그럼 2가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4도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해서 5는 3의 제곱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왔나?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싹 지우고 이렇게 싹 지우고 요게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F의 치역이 1, 2, 3, 5가 됐다고 쳐보자. 1, 2, 3, 5 요게 F의 치역이었다 치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이 동그라미 친 놈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고. 부분집합. 그럼 생각해봐. 요 원수의 부분집합 중에 합성함수의 치역이 홀수를 3개 포함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일단 이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 3개 포함되는 경우는 이 경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4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거 자기 자신이 돼도 분명히 공안에는 홀수 3개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때는요, 결국은 요 놈이 원래 함수의 치역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합성함수의 치역은 원소 홀수 3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분류를 하겠다고. 이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요거 3개만 딱 나와도 합성함수의 치역이 이걸 만족하고, 아니면 여기까지 이게 들어가도 이걸 만족하잖아요. 그때마다 함수 가지수가 똑같아지지 않을 거니까 분류해서 풀겠다고요. 분류.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갑니다. 요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정확하게 1하고 3하고 5만 요것만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는 경우도 얘를 만족하잖아요. 되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자, 이게 지금 1번 경우고, 요게 2번 경우고, 요게 3번 경우인데, 3번 경우 안에서 이제 분류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곱하기 2 까먹으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게 이제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겠다는 말은, 결국은 여기 있는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 전부 이제 얘들한테 화살표를 써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결정을 해볼게. 잘 봐라, 얘들아. 여기는 3개가 있고, 여기는 4개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개수가 하나 차이 나잖아. 요때는 얘들이 다 일단 선택을 받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구할 때 요거 지금 개수가 한 개밖에 차이 안 나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때는 요 중에 어떤 두 놈이 이 중에 화살표를 한 군데로 써야 될 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얘들 입장에서는 이 셋 중에 어떤 한 놈이 화살표를 2개 받아야 된다는 거야. 2개. 나머지는 1개씩 받고. 이해가나? 요거보다 요거 개수가 하나 많을 때는 이 셋 중에 어떤 한 놈은 화살표를 2개 받아야 돼. 나머지는 1개씩만 받으면 되고. 자, 그래서 먼저 요 셋 중에 어떤 놈이 화살표 2개 받을지 결정하자. 4, 다시요. 3씩 1이죠. 그럼 얘가 만약에 화살표를 2개 받기로 결정을 하면 도대체 이 네 놈 중에서 어떤 두 놈이 요 놈한테 쏠 건지를 결정하자. 4식이죠? 그게 얘들 2개였다 치면 요렇게 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 2개는 얘들한테 화살표를 요렇게 쏠 거냐 요렇게 쏠 거냐 이 팩토리얼 된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앞쪽에 있는 F 자동적으로 봐라. 1, 2가 1로 가니까 요것도 요렇게 결정이 되고 3은 지금 3으로 가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고 5는 5로 가니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따라오나? 아직 함수가 결정 안 됐다는 거 보이지? 4를 결정해줘야지 여러분. 근데 4는요 100%2로 갈 수밖에 없죠. 왜? F의 치역이 요거 4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만 선택을 받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4는 무조건 얘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죠. 자, 요거인 경우가 있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합성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 치역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놈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이놈 자체가 될 수도 있잖아. 1, 2, 3, 5가 다 선택받을 수도 있잖아. 다 선택받아도 그 안에 홀수 3개 들어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갑니다. 요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요거는 복잡하니까 이제 한 번 더 깔끔하게 쓰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원래 함수 치역이 1, 2, 3호라고? 그러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요놈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했는데 그 부분집합이 된다는 측면에서 요거 자체가 돼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요 안에 1, 3호가 홀수 3개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는 이제 함수의 가지수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쉽지 않니? 4개밖에 없는데 그 4개가 전부 이거 4개한테 하나씩 화살표를 쏘는 수밖에 없잖아요. 4팩토리얼이죠. 자, 4팩토리얼이면 아무렇게나 그려봐. 이래 가고 뭐 이건 이래 갖다 치면 여기서도 얘는 이렇게 가고 3은 3으로 5는 5로 갖다 치면 아직 요 4라는 놈이 결정이 안 돼 있잖아. 얘를 결정해줘야 함수가 되지. 근데 4가 쏠 수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없잖아요. 곱하기 4죠. 그치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분모에 깔릴 놈은 요 3개를 몽땅 더한 게 요거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원입니까? 그 중에서 분자는 이 셋 중에서 분자는 뭐라고요? F의 치역 원소 개수가 3개짜리는 요 2번 요거를 말하는 거죠. 2번. 자, 그러면 이제 답 써봅시다. 120가지고요. 요거는 3팩이 6이니까 54가지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12에다가 이건 24에다가 자, 이거는 24 곱하기 4 4, 4, 16 96 맞나? 다시 이거 계산이 맞나? 이거 잘못 썼네 이 멍청아. 이거는 18 36이죠. 이거는 96 해서 요게 이제 계산을 하면 132가 나오죠. 그런데 곱하기 2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4로 대체된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264가지가 나오네요. 264가지. 여기서는 264가지가 등장해요. 자, 따라서 분모는 120에다가 54에다가 264를 더한 걸 깔아야 돼요. 맞죠? 요거 두 개 더하기 174. 그럼 분모에 깔아야 될 게 400,
438가지. 438가지. 자, 438가지가 분모에 와야 되고요. 요거 나가는 거. 분자는 F의 치역이 3개. 요거 54가 되겠죠. 54.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네. 6으로 약분하면 되죠. 이거는 6, 7에 42, 6, 3은 18. 6, 7에 42, 6, 3은 73분의 9.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4번이죠, 4번.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똑같은 놈이 2번 반복될 때요. 똑같은 놈이 2번 반복될 때, 합성함수의 치역은 항상 원래 함수의 치역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치역이 4개일 때는, 요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 3개 포함하는 게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다. 요 사실을 가지고서 함수를 결정해 나가야 된다.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8개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 동시에 꺼내요.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 큰 수를 기록한다 했어요. 큰 수. 2개를 띡 꺼내는데 둘 중에 큰 수만 기록한대요. 잘 기억해놔, 상황을. 꺼낸 2개의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위 시행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한 수를 mn이라고 하면, 자, 요거하고 요거의 값이 정수가 될 때라고 했어요. 정수가 될 때. 이게 중요하죠. 요거 2개 곱한 게 정수 되는 걸 분모에다 깔고 mn 값이 18의 배수일 경우를 분자에다, 분모 중에서 일부를 분자에다 올려라. 조건부. 자,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은 단위원 위에 움직이는 코사인이 x좌표고 사인이 y좌표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봐.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어떤 숫자들이잖아.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들, 뭐 2분의 1 이런 것들끼리를 곱해서 절대 정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2개 곱해서 정수가 될 수 있는 길은 둘 다 정수이거나 아니면 어떤 길이 있지? 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정수 중에 제일 독특한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잖아. 0 있지, 0. 둘 중에 하나가 0 되면 이쪽은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 중에 이제 어떤 하나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인을 만약에 분류 기준 삼아서 m값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8까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mn이 1부터 8까지라 했어. mn이 1부터 8까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쓰면 일단은 여러분 잘못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문제 봐봐요. 큰 수를 기록한다 했고 그 큰 수로 기록된 숫자를 mn이라고 했잖아. 그럼 절대 1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2개를 뽑아도 무조건 큰 수라고 했잖아. 2 이상이 돼야지. 2 이상이. 2개를 뽑았을 때 1보다 더 큰 수가 봐봐, 1이 제일 작은 수야. 그럼 2개를 뽑았을 때 큰 수가 1이 될 수가 있나? 없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m하고 n은 2부터 시작이야. 왜? 가장 작은 수가 1이니까 2개를 뽑으면 무조건 큰 수는 1보다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거나 2개를 뽑아도. 여기 기록하는 게 무조건 큰 수를 기록한다 했으니까. 자, mn이 저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는 요 n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일단 코사인하고 사인이 정수되는 mn을 찾아보자고. m은, 자, 여기 쳐다보면요, 여기 쳐다보면, 사인은, 자, 항상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이제 딱 등장을 했을 때가 사인과 코사인이 이제 정수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사인은 y좌표입니다. 자, m 대신에 2 넣으면 안 되죠. 3 넣으면 얼마 되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y좌표는 1이죠. m은 3 됩니다. 자, 여기가 m 대신에 1 넣었을 때는 다시 2 넣었을 때는 3분의 파이가 안 되고 3 넣으면 여기니까 되죠. 4 넣으면 안 되고 5 넣어도 안 되고 6 넣으면 파이 여기니까 되죠. 6 넣으면 됩니다. 되죠? 7 안 되고 8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네. 8까지밖에 없으니까 mn이 즉 여기가 이제 정수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왜? 6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니까 여기가 0 돼버리잖아요. 0 되면 이 옆에 뭐가 오든지 간에 곱하면 정수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라이 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n이 자 n이 정수 되는 경우는 자 여기가 2부터 넣어보면 3분의 2 여기 안 되고 3 넣으면 3분의 3 여기가 되고 3 되죠. 4 5 6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여기니까 되죠. 3분의 6파이가 2파이니까요. 7, 8 안됩니다. 그다음 요 n이 정수될 수 있는 경우 요런 거래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요때는 다릅니다. 요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놈이 0 되니까요. 여기 있는 요 자리에 n 대신에 뭐가 와도 돼요. 그러니까 요때는 사실은 n이 6일 때는요. 여기 있는 거 몽땅 된다니까. 2부터 8까지 n이 왜 그런지 알죠? 여기가 0 되니까 여기는 정수가 아니어도 곱하면 0 되니까요. 정수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상황을 이렇게 바꿉니다. 첫 번째 m이 3이고 n이 3일 때도 있고 두 번째 m이 3이고 m이 3이고 n이 6일 때도 있고 세 번째는 여기 3, 3, 3, 6일 때 있고 m이 만약에 6이면 요때는 n은 사실은 3, 6이 아닙니다. 다 돼요. 다 2부터 8까지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1번, 2번, 3번에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에다 깔고 그 분자에다가는 mn 값이 18의 배수가 될 경우의 수만 깔아라 이 소리죠.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차분하게 해보자. 요때는 m이 3이란 거는 뭔 소리라고? 두 개를 뽑았는데 둘 중에 큰 수가 상대해야 돼. 큰 수. 그럼 작은 수는 3보다 작은 놈 중에서 하나가 뽑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가 되려면 2시 1이죠. 자 다시 두 개를 띡 뽑았더니만 3이 큰 수였대. 그럼 나머지 하나는 1, 2 중에 하나가 뽑혔다. 그 소리 아니냐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뽑았더니만 n이 뽑았더니만 3이 큰 수였대. 그럼 나머지는 1, 2 중에 하나 뽑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뽑았더니만 3이 큰 수래. 그러면 나머지는 1, 2 중에 하나가 뽑혔다고. 요건 뽑았더니만 나머지가 사실 뽑았더니만 큰 수가 6이래.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1, 2, 3, 4, 5 중에 하나가 뽑혔다는 거지. 6보다 작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때가 중요한데 요때는 이게 6이 뽑히면 나머지 하나는 6보다 작은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가 뽑혔다는 소리. 자 이거는 이제 갑니다. 가로 열고 이게 뽑혔다는 말은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1이었다 그러니까 1시 2죠. 자 요거는 3이 큰 수였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1, 2 중에 하나가 뽑히는 거죠. 요거는 3시 2고 요거는 4시 2고 5시 1, 6시 1, 7시 1까지.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 두 개 곱하면 4 더하기 요거는 10 더하기 요거는 1부터 7까지 합이니까요. 맞죠? 첫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7개 나누기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등차수의 합이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4, 7, 28 28에다가 5 곱하면 28에다가 5 곱하면 240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240이 아니고 멍청아 140 똥멍청이 같아요. 자 요거 중에서 이제 분자에는 mn 곱한 게 뭐 18의 배수다 했을까? 일단 요거 되죠. 요거 3, 6, 28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18의 배수니까 요거 되죠. 6, 3, 18 그럼 요거 가지수가 요거였으니까요.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된다는 거야. 자, 6, 3은 18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거 10 되고요. 또 뭐가 됩니까? 6, 6에 36도 되죠. 자, 요거는 까먹으면 된다. 가지수가 요거였어요. 요거였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곱한 25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다른 거 없죠? 6, 7에 42, 6, 8에 48 안 되죠?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자, 154분의 요거는 45인가요? 154분의 45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요놈이 정수 곱하면 당연히 정수가 될 텐데 사인 코사인은 빼기 1과 1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정수 중에서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0이 있잖아요, 0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0 된다라고 한다면 이 옆에는 정수가 아니어도 곱하면 정수가 될 수 있잖아요. 0이라는 정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요놈이 m 대신에 6 들어왔을 때는
저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요놈이 0이 되다 보니까 얘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래서 m이 3일 때는 3,3, 3,6 정수끼리 곱한 거. 얘가 영안이 정수일 때는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 경우만 정수가 된다고. 그래서 3일 때는 3, 3, 3, 6 이래야만 정수가 된다고. 근데 6일 때는 아니라고. 6일 때는 이미 여기가 0이니까요. 요놈은 정수가 아니어도 되니까 m이 6일 때는 n 자리에는 2부터 8까지가 다 들어와도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mn은 어떤 두 개를 뽑았을 때 큰 수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n이 3 나왔다. 둘 중에 뽑았을 때 3이 큰 수였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1, 2 중에 하나가 뽑혔던 거고, 만약에 여기서 m이 6 나왔다. 그러면 하나의 큰 수가 6이었으면 하나는 6보다 작은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가 뽑혔다. 그래야 큰 수가 6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계산해 나갔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보는데. 3번 문제 가기 전에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독립의 정의라는 게 A가 일어났다는 B가 일어날 가정, A가 일어났다는 가정에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이것이 PB가 될 때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P의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더라. 이거를 이제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두 개를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별하라고 할 때 쓴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로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A가 있고 A의 여사건이 있고 여기 B가 있고 B의 여사건이 있습니다. 개수가 A, B, C, D라도 이런 개수를 만족하고 있다 치면,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A를 전체로 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걸 전체로 보고 그 중에서 B 요거 차지하는 비율, 요게 바로 요놈의 정체로, 요 뒤에 거는 A의 여사건, 요거 두 개 더한 걸 전체로 보래요. 그 중에서 B, 요거죠. 이게 같기만 하면 독립이라는 소리야.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해보면 AB 더하기 AD, 요거는 AB 더하기 BC가 되고, 맞죠? 그럼 AB 날라가면 AD 이퀄 BC가 된다. 요 소리인데, 요걸 조금 이쁘게 쓰면 C분의 A는 D분의 B. 자, 이렇게 해도 BC랑 AD가 같다. 요 말이잖아요. 혹은 A분의 B는 C분의 D. 요래도 대각선끼리 곱하면 요거잖아. 요걸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요놈 대 요놈, 요놈 대 요놈, 혹은 요놈 대 요놈, 요놈 대 요놈. 그 비율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율이 같으면 독립이란 소리고, 비율이 다르면 종속이란 소리예요. 알겠네? 자, 예를 들어서 2대1, 2대1 이렇게 가면 독립이고, 이건 2대1인데 이건 3대2다. 그러면 종속이라는 소리야. 또 하나, 이 네 가지 가능성 있잖아. 얘가 있는데 이 네 놈은 운명을 같이 한단 말이야. 저 중에 어떤 놈이 독립이면 나머지도 다 독립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요놈 대 요놈, 요놈 대 놈이 같으면 여기 있는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관계들은 전부 독립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비율이 다르면 전부 종속이라는 소리고.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로 풀 겁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오늘도 일찍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어느 대학교 수시 면접장에 모인 N명의 학생들 중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수험번호가 20 이하인 학생이 15명 있고 홀수인 학생이 12명 있었대요. N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수험번호가 20 이하인 사건과 홀수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0 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 20 초과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자, 여기는 자, 홀수냐 짝수냐로 분류하고요. 자,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홀수인 학생이 12명, 그러면 여기는 n 빼기 12명, 총 n명이니까요. 20 이하 15명, 그러면 여기 n 빼기 15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제 두 개가 독립이 돼야 된다 했는데 숫자가 20 이하라고 했잖아요. 1부터 20까지 안에는 제일 많아봐야 짝수 10개, 홀수 10개까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합쳐서 15명이잖아요.
그럼 홀수를 분류 기준으로 잡아볼게. 홀수를 10개 넘어서서 갈 수가 없어. 20 이하야. 1부터 20까지 안에는 홀수 10개, 짝수 10개가 최대치야. 그럼 만약에 홀수가 10개 있었다. 아니, 홀수가 10개 있었다. 그러면 짝수는 5개 있는 거죠. 네? 10개, 5개가 딱 정해주는 순간 잘 봐. 집중해 이제. 여기는 2개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요거 2개 더해서 12여야 되니까. 자, 잘 봐. 1대 2야. 뭐라고? 1대 2. 그러니까 여기 한 명 있으면 얘도 1대 2, 1대 2니까 독립되는 거 맞지? 독립이지. 그러면 n 빼기 15가 요거 2개 더한 3돼야 되니까 n은 18일 때 일단 가능하죠. n이 18일 때 가능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다시 쳐다봐. 이제 얘가 9명이고 얘가 이제 한 명 늘어서 6명이라고 쳐봐. 자, 요거 9명이 되는 순간 요거는 3명 되니까 요거 2대 3이잖아요. 2대 3. 그러면 2대 3. 2대 3. 2대 3. 이러면 독립이라며. 자, n 빼기 15가 합쳐서 5가 돼야 돼. n은 20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명, 6명일 때 있으니까 8명, 7명일 때 해보자. 8, 7.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8대 7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4니까. 또 8대 7을 만족하는 여기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탈락인 거예요. 안 돼. 8, 7 해봤으니까 이제 7, 8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할게. 7, 8도 어차피 자연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6일 때 가보자, 6일 때. 6이면 여기 보니까 요것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미 해봤으니까 여러분 대칭적으로. 그럼 여기 6이면 여기 6명 남아있잖아. 2개 더해서 10이 되니까. 그럼 여기도 9명이죠. 6대 9, 6대 9 독립이잖아요. 자, 그러면 n 빼기 15가 이거 합쳐서 15, n은 30일 때. 가능하죠? 요거 2개 합쳐서 얘가 되는 n은 30이면 되잖아요. 가능해요. 6, 9 해봤고 이제 마지막이네. 50일 때. 왜? 이걸 더 이상 넘어설 수는 없어. 짝수가 많아봐야 10개까지밖에 안 돼. 1부터 20 이하니까요. 자, 이게 1대 2잖아요. 그러면 요거 7이니까 요거 2개 더해서 12 되면 7이니까 요거 1대 2면 요거 14명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 2개 더한 21 놓으면 n은 36일 때.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요 4개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지? 자, n이 18, 20, 30, 36 요거에 있어서의 합을 갖다가 구하시오 했으니까 산수 귀찮다.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합시다. 계산을 하면요 답이 얼마 나오냐면 104가 나옵니다. 104. 104가지가 정답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 기출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가 요거 밑에 있는 풀이가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풀이가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복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A, B, C가 자 예를 들어서 요게 1에서부터 5까지가 요와 같이 이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A, B, C 순서상 물으면 여기 등호가 빠져있으면 1부터 5까지 중에서 그냥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자 무슨 소리냐면 1부터 5까지 중에 1, 2, 3, 4, 5를 있으면 여기서 3개를 골랐다 쳐봐요. 그럼 이게 여기다 배치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내가 뽑기만 하면 끝난다 했잖아요. 조합이에요. 근데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이해하지?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x가 뭐 예를 들어서 4보다 작다라는 요 그래프가 요 부등식이 있을 때 보통 요거하고 x가 3 이하다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에 x가 정수를 다루고 있는 중이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4 미만의 정수나 3 이하의 정수나 같은 말이죠.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정수를 다루고 있을 때 이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헷갈리면 안 돼. 양변에 똑같은 1을 더해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등식의 성질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만 1을 더해주잖아요. 4 이하다라는 말에서 오른쪽에만 1을 딱 더해주시면 이렇게 이때는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정수를 다루고 있는 중이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x자리에 정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면 1씩 더해주면 변화가 없고요. 전혀. 오른쪽에만 1을 더해주는 순간 등호가 빠집니다. 정수를 다룰 때의 자세죠. 자, 요걸 이용해서 요 문제 풀면서 등호가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빠져 있을 때 이걸 등호를 다 뺄 거예요. 그러니까 C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요거를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주머니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2개의 공식인데요. 아이고 씨. 네. 자, 주머니에 1부터 12까지 공이 들어있대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크기 순으로 ABC라고 하자. 자, 이게 이제 그렇게 했대요. 이때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12 콤비네이션 3이죠. 12개 중에서 3개 뽑으면 알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B 빼기 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전체로 보면서 이거를 전체로 보면서 분모에 이거를 전체로 보라는 거예요. 조건 법률이죠. 분자에는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하는 걸 올려라. 일종의 조건 법률 문제인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놈 있잖아. 이 놈도 일단 전체 상황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놈도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 기억해라. 요거를 구할 때 우리가 요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요 사건을 내가 A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사건을 B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A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했을 때 요렇게 계산을 해보라 라는 소리인 거예요. 되죠? 그럼 먼저 NA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 NA를 구할 때 요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할 때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자, 지금 이제 자 보니까 일단 이래요. 요거를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B가 요거잖아요. 요걸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된다니까요. 애초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요거까지 만족을 하니까 사실은 NA라는 거는 요걸 만족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A부터 C까지는 1부터 12까지 중에 뽑는 거니까 A가 가장 작아봐야 1이잖아요. 그지? 그럼 1 플러스 5니까 얘는 6 이상이 돼야 되고 C는 12 이하가 돼야 돼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순서상 개수를 NA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구하려고 봤더니만 조금 짜증나는 게 여기만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얘는 이빨이 빠져 있고. 만약에 이게 쫙 다 빠져 있었으면 C를 쓰면 되고 둘 다 들어가 있었으면 H를 쓰면 되는데, 그지? 그럼 요때 이제 쓰는 수법이 아까 내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요게 정수를 다루는 거면 오른쪽에만 1을 더하는 순간 등호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오른쪽에만 1을 딱 더해주시면. 그리고 양변에 1을 딱 더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법을 쓰느냐 하면 잘 봐. 요 식에 있는 요거 등호 있잖아요. 요거 빼기 위해서 오른쪽에만 전부 1씩 더해줄게요. 자, 이건 6 그대로 두고 A 플러스 5가 되고 1 더하고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요거는 오른쪽에만 1을 더했기 때문에 여기 등호 빠진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양쪽에 더해졌고 요것도 양쪽에 더해졌으니까 요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등호가 다 빠졌잖아요. 그럼 6부터 13까지가 몇 개 있어요? 6, 7, 8, 9, 10, 11, 12, 13 13개. 다시요. 뭔 소리 한 거야? 6, 7, 8, 9, 10 11, 12, 13 8개죠. 8개 8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3개를 8C3입니다. 자, 요거는 가지수가 56까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 이제 분모 끝났고요. 분자를 구해주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거
요거 하고 그리고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될 거야. 두 개를 교집합하라는 건데 일단은 요걸 그대로 한번 써보자. B는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B보다는 저거 만족해야 C가 이제 더 큰 거고 요거는 보니까 C가 A 플러스 10보다 뭐지? 이렇게 돼 있네. 이거에 A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A 교집합 B 아닙니까? 좀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NA를 구할 때 추억을 떠올려보면 요거하고 요거는 부등호가 한쪽 방향으로 쫙 이렇게 이쁘게 매치가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쓸 수가 있었는데 얘는 봐라. C 입장에서 왼쪽은 C보다 크다 되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부등호가 한쪽 방향으로 가지는 않잖아. 어떡하지? 부등호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요때 떠올라야 될 게 이거죠. 지금 요거는 A잖아. A 이건 A였는데 요건 B잖아. 지금 A, B 교집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B 때문에 못 구하고 있는 중이면 내가 뭘 떠올리려고 했냐면 이런 걸 떠올리려 했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B가 복잡해서 못 구하겠으면 요 안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즉 여기 위에 있는 요 놈은 NA에서 NA 그리고 B가 아닌 놈. 즉 여기 있는 이 놈에서 여기는 요 놈을 빼줘도 저기가 구해진다 했잖아요. 그 정법을 씁시다. 그러니까 NA는 56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자 요걸 만족하고 요거 아닌 놈. 즉 NA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B의 여사건은 요거의 여사건은 누구냐고 그래요.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되는 놈이죠.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준 게 바로 요 위에 분자에 올라갈 놈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이쁘게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요렇게 한꺼번에 되겠어?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요거죠. 요게 6 이상이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양쪽에 A하고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고라지를 보고서 요거는 A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순서상 A, B, C를 구할 때 요 A 있잖아. 요거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될 거요. 항상 요 C 있잖아. C. 요 놈은 1부터 12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C는 항상 12 이하입니다. 요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여기는 요 등호를 빼기 위해서 요 등호 오른쪽에만 일식을 쭉 더해볼게요. 6이고 이건 그대로 딱 해놓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하면 요건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만 1을 더했으니까 등호 빠지고 그 다음에는 양쪽에 1 더했고 양쪽에 1 더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자 여기는 요 포인트를 잘 봐. 요 포인트 C가 12 이하였으니까 요 놈은 아무리 커봐야 13을 넘어설 수가 없어. 요걸 딱 표시해놓고 볼게. 이게 12 이하였으니까 여기다 1 더하면 요 밑줄 친 놈은 절대 13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요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A가 1일 때가 옵니다. 자, A가 1로 고정됐으니까 그때 B, C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A가 1이면, 칠판 봐. 여기다 1넣으면 여기 6이잖아. 6이죠? 그러면 A가 1이면, 자, 6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고, 자, 6. 얘는 1 집어넣으면 12. 이렇게 되잖아요. 자, 6에서부터 12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는 7, 8, 9, 10, 11. 5개가 있죠. 그 5개 중에서 두 군데만 골라주면 BC가 결정되니까 5C2죠. 자, 이제 A가 2갑니다. 2가면 여기가 7 되고요. 여기는 13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요 마지막에는 요 놈이 13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걸 딱 표시해 놓으면 되는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 8, 9, 10, 11, 12 5개죠. 어차피 요 간격은 안 바뀌니까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자, A가 3까지 가면 3은 요 8에서부터 요거는 얼마? 14가 되는데 여전히 이 개수 안에 있고 13까지는 가능하니까 이것도 5C이겠죠. 자,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A가 만약에 4가 되면 여기에는 요 놈이 이제 9가 되고 15가 되는데 이게 15가 된다고 해서 13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때는
10, 11, 12, 13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사시입니다. A가 만약에 5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10에서 출발해서 여기는 16까지 가려면 16까지 한정 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3이 한 개예요. 따라서 11, 12, 13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6일 때가 마지막이죠. 요거는 2개 중에서 2개 뽑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죠.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10, 10, 10, 30에다가 30 요거는 6이고요. 요거는 3이고 그 다음에는 요건 1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40까지가 나오네요. 자, 요것은 40까지고 요거는 56까지였으니까 요거 2개를 빼면 16까지가 나옵니다. 16까지. 따라서 자, 정답은 밑에는 56까지고요. 위에는 요거에서 뺀 16까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4, 1, 4, 4, 4, 16 7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팔로 하면 될 걸 갖다가 머리가 안 좋다잉. 자, 이렇게 해서 답은 7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사실은 중복조합으로 바로 처리하는 요 방법 등호를 어떻게 뺐는지 좀 잘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C 플러스 1이란 게 원래 C가 12가 최대 한계치였으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오른쪽 범위에 관계없이 항상 13을 넘어설 수 없다. 요런 제한 조건들을 잘 보면서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따질 때는 여기 양쪽으로 A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A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끔 A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 알겠죠? 자, 긴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지만 복습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주목할 문제들은 그 F를 똑같은 합성함수를 다룰 때 그 똑같은 함수를 2번 지난 합성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 F의 항상 부분집합, F의 공역에 다시요. F의 치역에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잘 좀 기억을 해놓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수학은 역시 금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